사운드장과 센원장의 속편할 인생. 오늘은 미스테리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 해요. 네.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기억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항상 그 추억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 냄새와 같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처음에는 조금 쾌쾌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겹고 그 냄새까지 같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. 나이가 든다고 다 이런 할아버지, 할머니 냄새 이유 없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체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기억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 보면 분명 대부분 노인이 냄새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나이가 들면 나는 이 냄새의 정체는 뭘까요? 사실 이 냄새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일부 연구에서 노인의 땀을 분석해 보니까 땀이 발효하면서 나온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냄새를 일으키는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조금씩 느려지고 줄어들고 또 땀 배출량도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수분도 줄어들고 지방은 좀 늘어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땀 배출이라든지 대사를 통해서 배출되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양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추측을 해본 바로는 땀샘에서 배출될 수 있는 지방산, 그 지방산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 노넨알데하이드가 땀샘에 축적되어 있다가 젊었을 때는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냄새를 유발하지 않지만 노인이 되면서 그 배출량이 좀 줄고 오랫동안 땀샘에 쌓이는 시간 동안에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노넨알데하이드가 아니더라도 사실 노인이 되면서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입냄새, 구취가 있습니다. 어르신들 중에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침샘이 퇴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침 분비량이 줄고 그러면서 치아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충치나 어떤 입안에 잇몸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구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많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약들이 침샘을 더 마르게 해서 침샘 분비를 줄임으로써 더 세균 증식을 통해서 구취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질환도 많이 생기죠. 그런 질환들 때문에도 드물게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.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아주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정상적인 당 대사가 되지 않고 케톤산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케톤산이나 아세트산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그런 냄새가 약간 달큰하고 과일향처럼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냄새로 질환을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. 또 하나 이제 만성 신기능 장애가 있어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,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그 암모니아 냄새가 입안을 통해서라든지 구취를 통해서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냄새가 밖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을 수 있죠. 소변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노년기에 많이 생기는 요실금이나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소변이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팬티에 묻어서 냄새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속옷에 묻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전립선이나 어떤 요실금, 변실금이 있을 때는 원인이 되는 병원을 찾아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사실 40이 넘어가면 노넨알데하이드가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노폐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는 거는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냄새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몸 안에 냄새는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하는 횟수라든지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주에 2회 정도는 이제 탕목욕 같이 해서 충분히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요실금, 변실금 이런 소량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또 옷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새 옷으로 자주자주 이제 갈아입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또
간과하시는 부분이 침구에서도 냄새가 많이 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침구에 냄새가 그렇죠. 배있을 때 또 거기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활동하시면 그 냄새가 또 옷의 채취로 배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침구도 적절한 시기에 잘 갈아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. 이게 나이 들수록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후각은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고. 근데 사실 이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배 드시면은 어떤 향수나 방향제나 이런 거를 쓰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의 센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는 누구나 난다. 냄새 관리는 멋진 할머니, 멋진 할아버지를 만든다.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만날까요? 저 싸원장과 센 원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